이도령은 불량 공무원. 춘향 전의 이도령은 탐관오리 변학도를 봉고파직하고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애인 춘향이를 구출한 멋있는 암행어사이다. 만일 이도령이 초고속 출세를 하여 40대의 예조판서 후보자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과거 행적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한다면 무사히 통과하여 취임할 수 있을까? 세상이 변했다.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이도령은 절대로 예조판서가 될 수 없다면서 과거 행적을 들춰내서 한포사격을 할 것이다. 이도령은 성난 여론의 문매를 맞고 결국 자진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 보지도 못하고 자진해서 낙마했으니 좋았다가 말았다. 그가 낙마한 사유는 5가지이다. 첫째, 이도령이 춘향이 집으로 연애하러 갈 때 관용차인 말을 타고 간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들은 남원부의 업무용 관용차인 말을 사적으로 타고 간 전력은 예조판서의 자질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되기도 전에 관용차인 말을 타고 연애하러 간 것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조판서가 될 수 있느냐고 판단력을 문제 삼았다. 둘째, 이도령은 16세로 공부하는 학동인데 학생으로서 공부는 안 하고 도둑놈처럼 월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방자의 등을 밟고 춘향이네 집 담장을 넘어갔다. 월장은 도둑놈이나 하는 것인데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조판서가 될 수 있느냐고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셋째, 이도령이 춘향과 사통한 비행을 문제 삼았다. 춘향 전에 사랑가 중중몰이를 보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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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저리 가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들은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업고 놀면서 사통을 했고 16세의 나이에 춘향이에게 워킹을 시켜놓고 S라인을 검사했다. 이런 짓은 비행 청소년들이나 하는 것이다. 비행 청소년 출신이 어떻게 교육의 총수인 예조판서가 될 수 있느냐고 연일 촛불 집회를 열었다. 넷째, 이도령의 초고속 승진이 문제가 된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행정 경험이 전무한데도 암행어사가 된 것은 인사원칙에 위배되고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가 되려면 과거에 급제한 후 5년 정도 근무해야 했다. 다산 정약용은 28세 때 과거에 2등으로 합격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5년 후인 33세 때 경기도 암행어사가 되었다. 그런데도 이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암행어사로 초고속 승진을 하여 공무원 승진 규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고 40대에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순전히 전형적 친척 등용과 족벌주의를 뜻하는 네포티즘이자 코드가 맞는 집단에 의존한 패거리주의인 크로니즘이라고 여론이 들끓었고 임금에게까지 화살을 날렸다. 다섯째, 이도령은 공직자가 된 후에 공정사회에 반하는 법 집행을 문제 삼았다. 암행어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남원으로 달려가 마패를 꺼내 애인 춘향을 구출했다. 여론은 춘향이보다 더 고통을 받는 백성의 구출과 변학도보다 나쁜 탐관오리의 처벌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춘향이가 애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애인이 아니었다면 그를 구출하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 암행어사가 되자마자 마패를 꺼내 제일 먼저 애인을 구출한 것은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한 불량 공무원이다. 이도령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불량 공무원인 만큼 형법제 123조의 의거,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결국 이도령은 5가지 과거의 행적이 문제가 되어 국민 여론의 질타와 따가운 시선에 무릎을 꿇고 예조판서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필로 쓴 글씨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인간이 살아온 행적은 지울 수 없다. 세상이 변했다. 어제의 관행이 지금은 범죄가 된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행적을 남길 것인가? 탐욕의 종말.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인구에 회자되는 이 시는 고려말 나홍선사가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밑도 끝도 없는 탐욕의 늪을 허우적거리면서 독선과 아집에 빠져 성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속인들은 한 점의 티도 없이 물같이 바람같이 살아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노력여하에 따라 티를 조금이나마 덜 묻히고 탐욕과 성냄을 자제한다면 오욕의 삶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당나라 선종의 고승이자 은일의 시승인 한산스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빈자이며 미치광이었다. 그는 천태산 당흥현 서쪽 70리에 있는 하남 속에서 살았는데 얼굴은 삐쩍 말랐으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모자를 쓰고 큰 나막신을 끌고 다녔다. 무욕의 세계를 유영하면서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간 스님의 한산 시집에 주옥 같은 시 300여 수가 남아있다. 한산 스님은 산에 열린 열매는 원숭이에게 주고 연못의 물고기는 백로에게 주라고 노래했다. 산에 있는 과일은 원숭이 너나 따먹고 연못에 있는 물고기는 백로 너나 먹으렴.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주고 탐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가을이 되면 산짐승의 양식인 도토리를 주워다가 묵을 해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멧돼지가 먹을 것을 찾아 서울 시내를 활보하다가 죽임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연못 속의 물고기를 낚시로 잡아먹어서 지금은 어릴 적에 보았던 그 많던 백로떼들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산짐승과 백로의 양식까지 빼앗아 먹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옛날부터 무릇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으로서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서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했다. 중국 북주 때 배엽은 청렴은 벼슬살이의 근본이며 검약은 몸가짐의 바탕이다라고 했다. 한때 권력의 꿀단지를 끌어안고 큰소리치며 거들먹거리던 높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맥을 못 추고 두 손에 은 팔찌를 차고 옷 주고 콩밥까지 주는 국립대학의 높은 담장 안으로 수도하러 가는 모습을 자주 본다. 탐욕의 종말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탐욕의 노예가 되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국격을 격하시킨다. 탐욕의 짐을 내려놓아야 오욕을 면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다.